그래서 오늘 주제는 Connecting the Dots, 경계를 넣는 힘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중간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학사를 언론정보학 그리고 이제 경영학 복수 전공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학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를 영어 교재 개발학 전공을 했고 이때 이제 제가 졸업 논문을 Analyzing Co-Article Citation Patterns in ELT Journals라고 해서 이제 그 영어 교육 분야에서 특히나 컴퓨터 기반 언어학습 분야에서의 그 논문들의 사이테이션 패턴들을 분석하는 걸로 해서 석사 졸업 논문을 썼었어요. 이때도 사실은 졸업 논문도 특이했죠. 네, 보통은 이제 영어 교육 쪽에서 실제로 실험 연구를 하는 걸로 졸업 논문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사 때 이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이테이션 분석 이런 분석들을 이제 박하는 교수님 통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새로운 주제로 이제 졸업 논문을 했고, 다행히 당시에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또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영어 교육 분야에서의 어떤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코퍼스 링귀스틱스를 이제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다른 학우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어가고자 하다 보니 유니스트의 언어교육원에서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는 남대영 교수님께서 그 연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4년 넘게 업무를 했었고, 이제 연구도 하면서 저는 사실 행정 쪽도 같이 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이공계 대학 특수 목적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했고, 라이팅 센터 운영하고, 언어 그런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예, 동시에 이제 남대현 교수님과 함께 학회도 되게 많이 다녔고, 또 그런 이제 연구 개발 업무도 많이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육공학 쪽으로 좀 눈을 돌렸어요. 이제 또 새로운 분야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했던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랑, 그리고, 빅데이터, 언어 빅데이터, 코퍼스 링귀스틱스를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싶었고, 이걸 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 이제 교육공학과 그리고 이제 학습과학이란 분야를 알게 됐어요. 찾다 보니.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인 또 지양무 이장 교수님께서 연구하는 그 연구실을 찾게 돼서 이제 가게 됐죠. 이 히스토리는 또 나중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할 때쯤 되니까 AI랑 데이터, 빅데이터 쪽으로 연구를 더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근데 찾다 보니 이제 한국의 그 정보 출연 연구소, 이공계 분야에서 정보 출연 연구소 중에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에서 포닥을 뽑는데 교육학 전공자를 뽑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 교육센터에서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또 대학 해외기관 연계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또 4년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경북대 교육학과로 오게 됐습니다. 엄청 다양하죠. 예, 지금 이제 다양해서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될까 싶기는 한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돌아보니까 어떤 연결성이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좀 이제 학제간 연구를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된 건 아니고 이제 가장 큰 응원과 힘을 주신 분은 사실 박하는 교수님이고 왜냐하면 제가 영남대에 있을 때 또 이제 석사 진학을 하면서 교수님께 배웠던 그런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영어 교육 분야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수님 통해서 알게 된 여러 이제 국내외 어떤 학자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원분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이제, 지금 소속 부분은 이제 당시에, 이제 페이퍼가 나온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나 연구자분들의 어떤 소속 기관을 표기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주제를 먼저 제가 이제 월드 클라우드로 좀 봐보니까 이제 나우지 빌딩이 제일 크더라고요. 이게 제가 박사 때 연구를 했던 주요 이제 교수법이 나우지 빌딩 페다고지였거든요. 그래서 지식 형성 교수법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생 중심의 질문과 협력, 학습을 증진하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교수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네트워크나 S&A, 그리고 교사, 포커스, 뭐 사이테이션,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등등 많이 보이죠. 온라인, 디스코스,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데이터 연구를 분석을 했던 이제 코비드가 보여 코디자인, 이제 교수자와 그리고 학생들 간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 같이 이제 교수학습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들, 코디자인 부분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학제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저처럼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야와 그 전에 뭐 학부 때 공부했던 그런 분야가 다른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채팅창이 제 화면에서 지금 공유 중에 안 보여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떠오르는 내용이 있다면,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다른 전공,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그리고 학제성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거창한 대답은 아니어도 되고요. 네,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최송화 연구원님. 일단 저는 학부 전공이 중국어 통번역이었고요. 석사랑 박사는 동아시아 문화학과에서 약간 이제 중국에서 일본까지 조금 더 확장된 그런 네, 범위를 갖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학제성은, 어, 학문과 학문 사이의 협력이나 통합, 또 경계를 약간 넘어드는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입니다. 네. 네. 최송화 연구원님도 전공이 다양하신 동아시아 쪽도 공부하셨고, 그리고 중국어 쪽 공부도 하셨고, 학제성은 이제 다양한 학문들을 통합하는 혹은 넘나드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먼저 discipline의 의미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니 이제 주어진 교육, 가르침, 배움, 지식이란 의미에서 출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대상, 지식, 과학, 군사적 규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교육의 대상, 지식, 가르침, 배움, 이런 의미로 줄여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뭐 사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discipline 사이를 의미하는 interdisciplinarity, 그러니까 학제성, 학제간이라는 의미를 이제 또 사전에서 찾아보니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또 어떤 주제나 지식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개의 어떤 영역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지식의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ECD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학제 간 그룹은 서로 다른 지식 분야 학문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다양한 개념, 이제 용어, 방법 및 데이터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형태로 조직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학제 간을 연구하는 그 그룹은 이제 서로 다른 분야를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서로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제가 AI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학제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각 학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고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한다고 했어요. 학제성은. 그럼 창의성과 학제성은 어떤 연결이 있을까? 이제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니 깊이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학제성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 개념,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계나 고정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창출하게 합니다. 이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한계나 고정관념, 이제 한 가지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창출을 하는데 이때 이제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AI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창의성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계를 넘나들 때, 언제 발현이 될까요? 이게, 어떤 이에게는 갑자기 발현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오랜 시간 또 고민을 들이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할 때, 그때 이제, 긴 시간 이후에 오기도 하겠죠. 그게 이제 우연히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우연을 얘기하는 Serendipity라는 영화의 트레일러, 이제, 고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광고가 나옵니다. 예. 2001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봐보시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조나단과 세라가 우연히 만났죠. 그런데 이제 진짜 운명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라가 갖고 있던 책에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다음날 이제 서점에 팔 거라고 합니다. 중고 서점에. 그래서 그것을 찾으라고 조나단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찾지 못하고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10년 뒤에 이제 조나단이 문득 생각을 하죠. 세라를 찾아야겠다. 세라도 그 당시에 이제 조나단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연을 만나기 위해서 10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우연을 어떻게, 사실 지금 저는 지금 현재가 저에게 우연의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떻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교육학에서 이제 포지션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 스토리를 연결지어서 한번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는 제가 석사를 영어 교재 개발학으로 전공을 하고 이후에 유니스트 울산에 있는 울산과기원 유니스트에서 대학 이공계 전공자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먼저는 그 학교가 유니스트 학교가 독특한 게 이제 카이스트처럼 학교
내에서, 한국에 있지만 학교 내에서 이제 모든 수업들이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공 수업들도 학부생부터 해서 모두 다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 목적 영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 어떤 일반적인 그런 general English가 아니라 이제 그런 뭐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 베이직 사이언스, 수학이나 IT 이런 전공 수업들을 듣기 위한 이제 특수 목적 영어, 특수하게 사용되는 그런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남대현 교수님과 함께 이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가 ESP 교재를 만드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커스는 이제 대량의 텍스트를 모은 어, 그 모음화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그 authentic language usage 케이스들을 다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부생 뭐 이제 화학이나 뭐 생물 등등의 이제 물리 이런 수업들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전공 서적과 그리고 이제 퀴즈 그리고 아니면 유인물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코퍼스 텍스트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런 책자를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그 카피라이트까지 등록을 저희가 최대 세 가지 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예시문들을 따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 보캐버리가 어휘들을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책자로 만들었던 거죠. 이 책자를 이제 나중에 그 학부 신입생들에게 나누어져서 이제 공부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단어들도 이제 퀴즈렛이라는 이런 그런 에듀테크를 이용을 해서 또 온라인으로도 접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남대원 교수님께 이제 컨택이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앱 개발하는 동아리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저와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그 종이 책자에 있는 어휘들을 쉽게 앱에서 찾아보고 예시문을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나중에는 이제 특허까지 내게 됐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목을 담당하는 조교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어휘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영어로 들을 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리스닝 교재도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오픈 코스웨어라고 OCW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무료로 오픈된 여러 가지 강좌들을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듣기 교재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MIT의 수학 그 과목을 하나 이제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된 거죠. 포커스 분석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교재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이제 이 교재의 어휘들도 이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제 뽑아낸 어휘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들으면서 어떤 듣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액티비티도 만들어서 이제 신입생들이 어, 그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제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하거든요. 레벨이 낮으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캠프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로 영어 원어민 선생님께서 교수자분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액티비티북으로 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텍스트 분석이었죠. 이제 이때는 앞에는 빅데이터 분석인데 이제 텍스트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소셜 미디어,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연구자분들과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 사이버 감성 연구소에서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연구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박한우 교수님과 함께 코업을 해서 이제 페이퍼를 여러 가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때부터 논문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다른 연구자분들과도 여러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교육학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협업을 해서 또 페이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 페이퍼가 지금 현재
이제 제 논문 목록 중에 제일 많은 사이테이션을 받고 있는, 인용을 받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도 사실은, 리젝이 여러 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었고,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인접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광범위한 범위이고요. 그 외에 ICT 리터러시나 뭐 정보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리터러시 다양하게 이제 리터러시라는 읽고 이해하는 쓰는 그런 개념 그 학습 스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교육에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는지 동향 분석을 하게 됐어요. 이때 이제 김한성 교수님께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같이 코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했던 거는 2000년 이후에 약 20년간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를 사이언토메트릭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키워드, 코어퍼십, 그리고 이제 인용된 연구 논문들을 이제 분석을 했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정보 리터러시가 가장 큰 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클러스터 1이 가장 큰 클러스터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2가 이제 그 다음 큰 클러스터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1에서 ICT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젠더,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2로 넘어가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나오고 뭐 미디어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컨섬션, 그리고 이제 유th, 어떤 청소년 대상으로 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었고, 클러스터 4에서 봐서는 이제 대상이 좀 다양하게 보여요. 대학생 레벨도 보이고, 그리고 청소년 레벨도 보이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5번에 가면은 이제 인터넷이나 웹-베이스드 러닝이나 아니면 케미컬 인포메이션, 화학 정보를 다루는 이제 수업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나왔다는 거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어별십 네트워크를 살펴보니까 이제 가장 큰 클러스터 1에서는 이제 한국과 그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들이 가장 많이 코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또 왜 그런지 보니까 그 호주에 있는 그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들이 많이 퍼블리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용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캡처가 됐었고요. 그 외에는 주로 이제 미국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유럽의 연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는 이제 타이완 하나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코사이티드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동시 인용된 그 논문들을 또 살펴보고 이제 주요 그 저널 논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한 이제 연구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온라인 러닝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미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피어시아 교수님 세미나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로 했던 것을 발전시켜서 이제 같이 그 ARA 그 교육학계에서 발표도 하고 그 이후에 온라인 러닝 저널에 이제 투고를 해서 억셉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이제 온라인 러닝, 디스턴스 러닝, 블렌디드 러닝의 어떤 연구 동향을 살펴봤는데 이때 10년치 데이터를 이제 5년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좀 5년마다의 어떤 그런 키 트렌드 변화가 어떤지를 살펴봤었고 그래서 첫 5년을 보니까 뭐 디스턴스 에듀케이션, 원격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그리고 knowledge construction, 지식 이제 모두 구축, 그리고 inquiry framework는 지금 온라인 그 이제 학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피어셜 교수님이 그 inquiry framework에서 이제 러너 그 presence를 또 제안을 한 그런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가 또 많이 나오는 토픽으로 보였었고요. 그리고 formative assessment, 형성평가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반부로 가니까 이제 cognitive presence가 나오고요. 이게
인quiry 프레임워크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고, 무크, 온라인, 이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스라고 해서 이제 뭐, 코세라나 에덱스 같은 그런 이제 무크 플랫폼들을 사용을 한 온라인 학습들도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크가 많이 나왔고, 블렌디드 러닝이라던가 아니면 플립 클래스룸, 이제 플립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교실에서는 이제 보통은 학생이 일방적으로 이제 그 교수자가 전달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이제 이후에 숙제를 한다던가 뭐 시험을 친다던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후에 하는 거죠. 수업 시간 이후에. 그런데 이제 플립 클래스룸은 그걸 뒤집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는 이제 개별로 온라인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수업 그 내용에서 다루는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실제로 수업에서, 대면 수업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학생 중심의 어떤 협력학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액티비티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교수법인데, 그게 많이 나왔었고, 이게 한때 이제 또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제 지금 많이 사용 안 하겠지만, 한때 또 많이 사용하는 SNS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교육에서 어떻게 이제 교육적 효과를 높일까,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온라인 그 러닝 분야에서 이런, 어떤 셀프메트릭 방법을 적용을 한 연구가 사실은 크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ARA 그 세션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이 그 데이터 양에 대해서 되게 조금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동양 연구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잘 적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서치는 이거는 싱가포르과 그리고 홍콩의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한 건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런 그 사이언토메트리 연구를 하는 케이스를 보고 이제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작업을 했고 특히나 이제 2022년 10월쯤에, 그러니까 11월 말이죠. 11월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되게 핫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교육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가, 그 초창기에 그 얘기들을 분석을 한 거고요. 이때 이제 비블리오메트릭스와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연구를 언급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분석하는 아우토메트릭스를 같이 결합을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제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초기였기 때문에 실험 연구는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포지션 페이퍼, 컨셉추얼 페이퍼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오픈 액세스가 주로 이제 조금 23년 중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도메인은 헬스케어 쪽에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의 레벨, 대학교의 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왔고, 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와 그다음에 그 온라인에서 그 웹 언급도를 한 그 데이터의 어떤 같이 겹쳐지는 오버래핑 되는 그런 논문들의 리스트를 따로 또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박하연 교수님과 했던 2018년도 논문이고, 사이언토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논문이고요. 이것도 제가 박사과정 때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국이나 그리고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차이나 같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서 아우토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그 아시아 국가들의 연구 평가를 한 그런 연구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X가 됐지만,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그런 연구 언급도가 가장 높았고, 맨들레이죠. 이제 서지 관리 프로그램 맨들레이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이제 쿼드리플 헬릭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소셜, 플랫폼의 그 종류별로 이제 묶어서 보니까, 역시나,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이제 그 맨들레이 같은 지식 플랫폼,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체 그 5개 아시아 국가들에서 연구 언급도가 가장 높았고,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논문 중에 하나가, 그 학생 모빌리티, 학생 이동성과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상의 그 언급도 간의 어떤 관계성을 글로벌 레벨에서 분석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한 교수님과, 헤드릭 교수님과 함께 이제 작업한 논문이고, 코로나 때, 그 트위터에서 어떻게 이제 담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 정보나 이제 연구 쉐어링은 어떤지에 대한 분석한 연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도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제 이거는 KBS 교육학술정보원의 이제 그 이슈 페이퍼로 먼저 나왔던 결과이고요. 그것을 또 발전을 시켜서 이제 KCI 논문으로 내게 됐고, 코로나 때 이제 그때 중3부터 해서 온라인 그 계약을 하게 됐죠. 이제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을 했고, 그때 트위터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또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뉴스에서는 이제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 혹은 좀뭐 기술적 어려움이라던가, 그리고 교사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슈가 터져서 탑다운으로 교사들이 뭔가 새로운 교수 방법을 고안해야 되면 이제 많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집단이 교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겪는 일이고 또 본인들도 새로운 테크를 또 배워서 이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이슈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담화들이 나왔었습니다. 어, 이제 그 앞에 첫 번째 이제 유니스트에서는 그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이었죠. 코퍼스 링구스틱스. 그리고 이제 박하는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었는데 그것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연구를 제가 박사 때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히 제가 하게 됐고요. 이제 교사 노티싱과 스캐폴딩 지원을 위한 학습 분석입니다. 학습 분석이라는 건 이제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으로 제공을 해서 이제 교수 학습의 그런 환경을 좀 증진을 시키는 거죠. 이제 제 졸업 논문이었고요. 이제 뉴욕주의 초등학교 5학년 그 학급에서 진행이 됐고, 이제 큰 프로젝트 안에 하나 연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그 학생들과 교사였고, 이제 수업은 과학 수업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은 특이하게 지식 형성 교수법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교사가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져오는 그런 질문과 아이디어 중심, 그리고 협력 활동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제 논문은 스터디 1과 스터디 2로 이루어졌고, 그 DBR이라고 해서 이제 스터디 1, 그 첫 번째 논문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스터디가 디자인돼서 이제 실행이 됐고요. 첫 번째 스터디에서는 이제 학습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2에서는 학습 분석 지원을 교사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보통 한 번씩 메타커그니티브 미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그 바닥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을 해요. 지금 본인이 어떤 내용을 관심 있어 하고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떤 내용을 본인이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build on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아이디어를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아이디어, 지식 형성이 아니라 이제 이 학급 커뮤니티의 지식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포러너의 역할도 하고요.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대면 담화가 이제 뭐 날리지 포럼이라나 아니면 아이디어 트랩 ITM 같은 그런 온라인 그 플랫폼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또 대화들이 또 수업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교사가 티처 노리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지식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주요 관심사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계속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본인이 그 다음 시간에 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teacher noticing, 학생들의 아이디어 그 진화 부분을 트래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언어로 이제 reflection을 합니다. 반성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를 제공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것을 어떤 스캐폴딩을 받아서 이제 또 계속 본인의 이제 지식 형성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게 이제 나우지 빌딩 그 교수법의 이론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모두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학생들의 그 온라인 담화를 분석을 해서 학습 분석 이제 피드백으로 교사에게 제공을 하고 교사들은 본인이 계속 이런 프로세스, 노티싱과 그리고 플래닝을 하는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주 이런 이제 리플렉티브 저널을 교사 두 명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특정 wondering area, 그러니까 궁금증에 대한 그 어떤 주제가 있으며 그 주제에 대해서 특징적인 어떤 현상을 발견을 하고 또 이제 reflection,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이때 이제 수업 내용은 학생들이 이제 휴먼 바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respiration 그러니까 호흡기에 대한 그런 영역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많이 이 중요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이제 교사가 발견을 했어요. 본인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학습 분석, 그 리포트를 보고서도 발견을 했죠. 그 리포터는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했는데, 그 이제 리포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텍스트 분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을 해서 이제 분석해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respiration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교사가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학생들을 스몰 그룹, 그러니까 작은 그룹으로 이제 협력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태스크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사가 이제 리플렉션 하는 과정에 이제 학습 분석이 지원이 됐고 그 학습 분석 리포트는 그 전에 제가 이전에 했던 그런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게 된 거죠. 첫 번째 스터디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reflective noticing과 scaffolding의 주요 요소들이 나왔고요. 그것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화해서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이때 노드 엑셀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남에 따라서 교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트래킹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스터디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게 그 학습 분석 리포트였던 거죠. 아이디어 트래킹 리포트를 보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nervous system이 6주차에는 여섯 번째 이제 리포트에서는 가장 많은 주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코어크링 키워드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키워드들의 어떤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테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리포트가 발간된 그 주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그 분석 결과를 교사들에게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툴은 VOS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툴들을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이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좀 사실 많이 걸렸고요. 하지만 이제 교사들에게 보여줄 때는 가장 심플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버전이 이것으로 나왔고 그때는 이제 이제 서지정보학 분석하는 툴인 보일스 뷰어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학습 분석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툴이죠. 하지만 제가 한번 응용을 해봤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이 이제 그 저널 리포트를 작성을 할 때, 리플렉티브 저널 작성을 할 때,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떤 주제의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지금 몰입하고 있는지에 가장 많이 노티싱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럼 학생들의 의도는 뭘까?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뭘까? 학생들의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플렉션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그러면 학생들이 새로운 그런 어떤 질문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방향을 좀 틀어줘야겠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디어들을 여러 가지를 연결시키거나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협력할 수 있도록 이제 촉진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경험치,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을 좀 더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이제 학생들을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주차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두 명의 교사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그 나우지 빌딩 교수법에 그 어떤 경험이 많은 교사인 미세스 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학습 분석 리포트를 많이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본인이 워낙 경험치가 높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원래 수학 교사였다가 지금 이런 그 교실 세팅으로 들어온 미세스 T 교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어떤 피드백에 좀 의존을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모두 다 이제 그런 이런 애널리티컬 피드백, 그러니까 학습 분석 피드백을 이제 보고 그 학생들의 현재 그 진행되는 그런 어떤 질문과 그리고 어떤 기여도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그것을 본인이 눈으로 직접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과 이제 결합을 했고 이게 계속해서 매주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그리고 그룹 그 전체 학생들의 그런 학습 패턴을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니터링과 트래킹과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전체 그 학급의 커뮤니티의 어떤 공동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노력을 하셨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교사들의 이제 좀 이런 복잡한 그런 노티싱과 스캐폴딩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밝혀내는 연구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애널리틱 서포트가 이제 교사들의 노티싱과 스캐폴딩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이제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습 분석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동안 썼던 그런 이제 그 분석 방법과 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학에서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여기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사용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데이터 AI 교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키스티로 가게 됐고요. 이제 키스티는 연구소인데 인문사회 연구소는 아니에요. 이제 이공계 연구소이고요. 현재는 지금 AI와 그리고 슈퍼컴퓨팅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의료계, 그리고 기타 기관,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학데이터 교육센터에서도 국내외 이제 대학과 연구소와 그리고 또 산업계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K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무료로도 이제 그런 데이터나 뭐 AI, HPC, 그 슈퍼컴퓨터 교육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그중에서 대학과 해외기관에 집중을 해서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충북대 학생들을 위한 HPC AI 겨울학교를 계속 운영을 했고 또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기관으로는 뭐 쿠웨이트 학생들,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고 또 쿠웨이트 방문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사관도 방문을 하고 여러 이제 다른 타 기관들 방문해서 MOU도 체결을 했고 이제 쿠웨이트에서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옆 나라인 그 UAE에서도 소식을 듣고 한국에 찾아오게 됐고, 뭐 타일랜드에서도 왔고요. 그리고 이제 메콩 5국이라고 해서 교육부, 외교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과가 있는데,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대학생, 그 국가들의 대학생 대상으로 한 이런 이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키스티와 함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커패시티 빌딩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엔비디아와 GPT 해커톤도 꾸준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전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이후에 한 두 차례 정도 더 운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안 하고 22년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계 연구소도 또 많이 경험을 하고 4년 동안 접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정보과학 융합 교육 연구를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저도 새내기라서 새내기 교수로서 지금 현재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거의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학부생들과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석사, 박사 연구원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지금 수업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어, 네, 이제 저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이후에는 제가 학습 과학 쪽에 더 집중을 해왔고, 또 이제 learning science, 그 분석이라든지 학습 과학 쪽에 더 집중을 해서 기회가 되면 이제 이후에 새로운 대학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분석 방법,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가 텍스트 분석들을 한번 가르쳐 보고 싶어서 이제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을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Connecting the Dots로 돌아가려고 해요. 제목이죠.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connecting the dots를 할 수 없다. 이제 앞을 보면 이제 점들을 이어갈 수 없지만, 하지만 당신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점들을 이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언젠가 그 미래에 이제 이런 그 점들을 이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이런 경험과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을 언젠가는 이어져서 내 미래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제 간 연구, 학제성, 그리고 창의성은 결국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결국에 본인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고 연결하는 건 그 각각의 개인의 고유한 색깔에 맞춰서 이제 넘나들게 되는 거고, 이제 본인이 새로운 어떤 길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과정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이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는 이제 시기이고요. 앞에 저희가 이제 세렌디피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언젠가 또 우연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런 점들을 이어서 현재 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현재에서 또 그 미래의 제 모습은 어떨까 너무 궁금하고 또 어떤 우연이 저에게 찾아올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연구원님들도 자신만의 그런 어떤 분야의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연결을 잘 짓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연히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잘 잡으시는 행운을 또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이고요. 조금, 그냥 제 일상에 겪었던 일들을 이제 풀어낸 건데, 이제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제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느끼신 바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